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함께 고민하고 돕고 있는 상담사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나 아까운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몰라서 놓치고 계신 혜택, 그 금액이 수백만 원, 많게는 억 원대에 달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전라북도 전주에 혼자 사시는 이춘배 70세 어르신이 저희 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작은 안내문을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으셨죠. 이런 건 글씨도 작고 말도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뭔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하나하나 같이 살펴본 결과 이 어르신은 지난 몇 년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복지 혜택을 전혀 신청하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수백만 원 이상, 사실상 억대에 가까운 기회를 잃고 계셨던 셈이죠. 정말요? 그런 돈이 있었다면 왜 아무도 말 안 해준 거예요? 그 순간의 당황함과 허탈함이 섞인 표정,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난 많은 어르신들께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특히 올해 9월부터는 24년 만에 바뀌는 제도를 비롯해 복지 정책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제때 모르고 지나치면 또다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냥 흘려보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상담을 하다 보면 연금이 월 30에서 40만 원 이상 늘어난 어르신, 틀니 치료비 수백만 원이 줄어든 어르신들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우연히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이죠.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여전히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겠지 라고 생각하시거나 이미 다 받고 있어 라고 단정 지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제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자주 바뀝니다. 작년엔 없던 제도가 올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기준이 까다로워서 안 된 줄 알았던 분도 지금은 소득 재산 기준이 완화돼서 가능해진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카더라 소문이 아닙니다. 모두 정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신청부터 하시기보다는 우선 큰 흐름부터 이해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서두르다 보면 기존에 받고 계시던 혜택에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꼭 아셔야 할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2025년 9월부터 기존 5천만 원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24년 만에 첫 변화이자 은행의 목돈을 예치하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예금을 여러 은행에 나눠 넣으셨던 분들도 많으셨죠. 하지만 이번 변경이 확정되면 한 은행에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니 훨씬 간편하고 불안감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예금 구조 조정, 지금이 적기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 시스템도 훨씬 정교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사칭해 어르신 통장을 노리는 사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AI 기반 실시간 탐지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고액 인출이 평소와 다르게 발생하면 바로 전화를 걸어 혹시 이상한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하고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목소리 패턴이나 문자 내용도 AI가 자동 분석해 사기 여부를 구분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어르신을 지켜주는 시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셈이죠. 기초연금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65세 이상 단독 가구일 경우 한 달에 약 3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이를 더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특히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 감액되던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드는 구조였지만 병원비, 생활비가 오히려 더 들어가는 현실을 반영해 형평성 있는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희망적인 소식은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60세, 64세 어르신들을 위한 소득 공백 지원 제도도 활발히 논의 중이라는 점입니다. 직장은 이미 떠났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시기. 정말 힘든 공백기죠. 저도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너무 자주 뵙습니다. 정부도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준비 중입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미정이지만 지금부터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도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금도 약 30%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예전엔 너무 비싸 포기하셨던 지르코니아 재료도 일부 유형의 한 해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사전 진단과 기준이 있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가 생긴 셈이죠. 치과 치료 전반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연 1회 스케일링은 무료, 틀니나 충치 치료 등도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지원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대상 질환이 1272개 1338개로 확대됐고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한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신청도 더 쉬워졌습니다. 직접 가지 않더라도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 외에도 입원 시 하루 수만 원씩 드는 간병비 문제. 이제는 정부가 전국 2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전국 확대도 계획 중입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어르신께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자리 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청소, 안내가 아니라 어르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지킴이, 학교 복지 도우미, 청소년 멘토 같은 활동이 그 예입니다. 무엇보다 급여 수준도 올라서 공익형 월 약 27만 원, 사회서비스형 35만 50만 원, 민간형 최대 6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용돈벌이가 아니라 진짜 생활에 힘이 되는 수준입니다.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부부 거주 가구도 필요하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주 2에서 3회 도우미가 방문하고 하루 2끼 식사가 배달되고 응급 알림기,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스마트폰 교육, 법률 상담까지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어르신의 품이 있는 노후를 지켜드리는 것. 이제는 그냥 생존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위한 제도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셔야 이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신청해야 이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실전처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단순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한 통 걸어 예약부터 하세요. 상담 예약을 잡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복지 혜택 종합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2025년 9월부터 바뀌는 제도들도 포함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종합 상담입니다. 단순히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식으로 하나씩만 물어보면 담당자도 바쁘다 보면 놓치는 혜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담 전에 반드시 준비물을 챙기세요.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연금 수령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예금 잔액 증명서, 임대소득 관련 서류 등 소득과 재산 관련 서류는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까지 꼭 챙겨야 하나요? 네, 챙기셔야 합니다. 한 번에 다 준비하면 헛걸음 없이 단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가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자녀나 가족과 동행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상담 내용을 모두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으면 있더라도 서로 기억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꿀팁 드릴게요. 상담 전에 체크리스트를 손글씨로라도 적어가세요. 예를 들어 오늘 이 글에서 본 제도 중에 궁금한 항목들을 메모해 가시면 담당자도 어떤 걸 중심으로 설명해야 할지 더 명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중에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확인해 주세요. 혹시 제가 놓치는 게 있을까봐 걱정돼서요. 이렇게 솔직하고 정확하게 요청하시면 담당 공무원도 더 꼼꼼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제도별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숨기거나 과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기준이 완화되어서 작은 임대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많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어떤 어르신도 월세가 조금 있다고 해서 나는 안 될 거야 하시고 아예 신청을 안 하셨는데 막상 조회해보니 충분히 수급 대상이셨습니다. 둘째, 60세, 64세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지원 제도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시행될 수도 있으니 문의해 두시면 먼저 안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치과 진료 중에서는 임플란트, 틀니 같은 항목이 대기 기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상담 예약부터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2025년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지르코니아 재료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넷째, 간병비 지원 제도는 지역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경기도는 이미 간병 SOS가 운영 중이고 부산, 광주, 충남 등도 유사한 제도를 진행 중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꼭 체크해 보세요. 다섯째, 노인 일자리는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상태에 맞는 일을 고르세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지금이라도 도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섯째, 돌봄 서비스는 혼자 사시는 분뿐 아니라 부부 거주 가정도 필요에 따라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이 생각보다 완화돼 있으니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가장 중요한 조언, 절대 나중에 하자고 미루지 마세요. 일부 혜택은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일자리나 돌봄 서비스는 늦으면 대기 명단에만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제 하지? 가 아니라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9월 안에는 반드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혜택은 준비되어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직접 방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화면이 작고 절차가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잘못 입력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직접 가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 훨씬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만약 상담하러 갔는데 공무원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혹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이 글에서 보신 제도 이름이나 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자도 사람인지라 모든 제도를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나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 같은 내용은 은행 창구에서도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실 때 담당자에게 혹시 관련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확실히 알고 나면 불안함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같은 아파트 이웃, 친구분들, 형제 자매분들께 꼭 나눠주세요. 직접 설명하기 어렵다면 이 글이나 영상 링크를 그대로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신청 과정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현장에서 도와드리는 상담사들, 복지관 선생님들, 그리고 주민센터의 담당자들 모두 어르신께서 어렵지 않게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 요청, 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첫걸음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어르신의 삶에 단 1만 원, 아니 1분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게 바로 제가 이 글을 쓴 이유이고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문에 전화를 주시고 꼭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지금 바로 이 정보를 전달해 주세요.
복지혜택 종합상담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수백만 원의 혜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말고 지금.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도 정확하고 따뜻한 복지 정보 제가 책임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들으신 모든 정보가 실제 생활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상담을 이어가면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도 변화와 혜택 신청 방법에 이어 이번에는 노후 준비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현실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1. 노후 준비의 오해와 진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으니 그냥 지금 있는 돈으로만 버티면 돼.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70대 중반 이후에도 2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의료비, 생활비, 간병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상담한 한 74세 어르신은 본인 명의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월세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충분히 수급 대상이셨습니다. 이런 경우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적극적인 확인입니다. 추측이나 소문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세금과 복지의 균형. 많은 분들이 세금 이야기를 꺼리십니다. 나는 세금을 많이 냈는데 왜 혜택은 제대로 못 받지? 이런 불만을 자주 듣습니다. 사실 세금과 복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순환 구조입니다. 지금 내신 세금은 바로 내 혜택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안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논의 중인 중고령자 생활지원금은 60에서 6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재원은 결국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혜택을 주되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늘 고민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금을 내신 것은 헛된 게 아닙니다. 이미 의료보험, 기초연금, 각종 복지 서비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받을 수 있는 구조일 뿐입니다. 3. 디지털 시대의 복지 활용. 요즘 복지 제도는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신청서도 온라인, 안내도 모바일 앱, 심지어 은행 보이스피싱 차단도 AI 시스템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제가 만난 68세 남성 어르신은 휴대폰에 온 복지 안내 메시지를 스팸 문자로 착각해 삭제해 버리셨습니다. 결국 몇 달간 혜택 신청을 놓치신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디지털 기기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료 스마트폰 교육, 키오스크 체험 교육 등이 그 예입니다.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더라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배우는 게 당연한 시대입니다. 오히려 배우지 않으면 놓치는 혜택이 더 많아집니다. 4. 실제 상담 사례. 제가 최근 도와드린 실제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 70세 여성 어르신. 남편과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매달 20% 감액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추진되는 부부감액 완화 정책을 알게 되시고 상담 후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제야 억울함이 풀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례 2. 65세 남성 어르신. 틀니 치료를 미루고 계셨는데 지르코니아 보험 적용 소식을 듣고 신청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200만 원 이상 부담하셔야 했는데 이제는 30%만 내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제 씹는 게 두렵지 않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례 3. 63세 여성 어르신. 아직 기초연금을 못 받는 나이인데 생활이 너무 빠듯했습니다. 상담 후 중고령자 생활지원금 논의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아직 확정 전이지만 정부가 우리 같은 사람도 생각해 준다니 든든하다. 고 하셨습니다. 5. 앞으로의 전망.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2025년 3월 국회에서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5년대에서 207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18년 만의 개혁으로 앞으로 세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둘째, 의료비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는 치과, 희귀질환, 간병비 중심으로 지원되지만 향후에는 정신건강, 치매 예방, 재활치료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돌봄 서비스 다변화입니다. 지금은 도우미 방문, 식사 지원, 응급 알림 위주지만 앞으로는 AI 돌봄 로봇, 원격 건강 모니터링, 지역 커뮤니티 연계 프로그램 등 더 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맺은 말, 어르신 여러분, 지금은 단순히 버티는 노후가 아니라 당당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조건은 단 하나, 정보를 알고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복지관 공단 창구에 꼭 한번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문의 하나가 수백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시작입니다.